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자본은 기본적으로 자산 빼기 부채죠. 자본에 대한 특별한 개념은 없고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6페이지 맨 위에 줄입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기업의 순자산과 자본은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자녀 청구권이란 말하고도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본하고도 같은 말이라는 거. 자본. 오케이. 자본은 분류 별표가 3개나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본은 그러면 이 5가지를 머릿속에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소득 누계,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 이 5가지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역시 자주 보셔서 익숙해지시면 암기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시험 치기 전까지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천천히 바로바로 막 연습장에 써가면서 바로바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처음 이제 강의를 듣고 그다음 복습하시고 2번, 3번 보시다가 전체 다 끝까지 보시고 또 처음부터 2회독, 3회독 하실 때 그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소득 누계액, 이익잉여금 5가지가 자본에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처음 자본금부터 보겠습니다. 자본금이 뭐냐?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본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본금은 항상 똑같습니다.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보통주 자본금하고 우선주 자본금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우선주 자본금은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받는데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주는 배당 지급 시 보통주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의결권이 없다.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부채랑 비슷합니다. 우선주가 어떤 건지는 깊이 있게 아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자본은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한다. 이 정도 아시고 중요한 거는 역시 이겁니다.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라는 거. 액면가액이라는 거. 발행가액 아닙니다. 발행가액 X. 발행가액 X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발행가액이 아니라 액면가액이라는 거. 액면가액, 액면금액이 똑같은 말입니다. 액면가액이라는 거.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자본잉여금으로 가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해요.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잉여란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잉여. 나는 잉여인간이다. 집에서 맨날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나의 잉여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는 잉여인간이구나 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미 잉여라는 말을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는 돈이라는 거예요. 남는 돈. 자본거래라는 거는 주주와의 거래인데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고 주식 거래를 말합니다. 주식 거래. 주식을 사고 팔 때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식을 발행하면 주주가 주식을 사가지고 회사에 돈을 주겠죠. 거기서 자본금을 초과하는 거. 자본금 초과하는 거. 그래서 자본거래에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남는 돈, 잉여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암기하진 않더라도 이런 것들은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거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와서 감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 파트는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갚아야 될 돈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자본이라는 건 원래 우리 생활에 잘 안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용어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주 보시면 특히나 자본 파트는 이번 시간에 하고 있는 자본 파트는 자주 보시면 나중에는 굉장히 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볼 때는 이 용어가 이런 용어들 어디서 생전 처음 들어오는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어려워요. 깊이 있게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자본잉여금에 있구나 라는 거는 보고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조정을 보겠습니다. 자본조정이 뭐냐면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주주와 그냥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볼 수 없다. 우리 자본 맞죠? 자본금을 말하는 거고 자본잉여금. 자본금은 뭐였나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액면가액, 액면금액. 자본잉여금은
남는 돈. 자본 거래 중에 그 자본 거래인데 자본금에 속하지 않고 남는 잉여금, 남는 돈. 그다음 자본 조정은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이나 자본 잉여금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볼 수 없으면서 자본의 가산 또는 차감되는 항목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의 동그라미, 차감의 동그라미. 자본 조정은 과거 옛날에는 차감되는 항목만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근데 요즘은 가산되는 것도 있고 차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차감되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가산되는 건 그리 많지 않은데 어쨌든 가산되는 것도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본인들이 헷갈리세요. 본인들이. 예? 왜? 옛날에는 가산되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헷갈리겠지라고 시험에 출제하시는데 우리는 안 헷갈립니다. 우리는 옛날에 차감되는 것만 있을 때 가산되는 게 없을 때는 우리 공부 안 했잖아요. 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자본 조정은 가산되는 것도 있고 차감되는 것도 있더라. 그런 거죠. 그런 걸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건데요. 이거는 앞에 나왔던 자본잉여금하고 좀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잉여금 보면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초과금, 감자차익, 처분이익, 초과금, 뭔가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플러스 되는 것 같습니다. 자본 조정을 또 보면 할인 발행 차금, 차손, 처분 손실, 뭔가 반대네, 비슷한데 반대네, 뭔가 손해보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문제 푸는데 좋습니다. 확실히 그 자본 조정은 가산되는 것도 있고 차감되는 것도 있는데 차감되는 게 훨씬 많아서 거의 손해본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게 자본 조정이에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만 보시면 비교해서 보시기 힘드니까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책 보시면 116페이지 2번 자본잉여금, 3번 자본 조정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잉여금의 구분 표시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있고, 자본 조정에는 자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감자차익, 감자차손 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본잉여금하고 자본 조정하고는 좀 반대되는 게 있더라. 그러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볼 때 대비해서 봐주시고요. 4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보겠습니다. 단기 손익에 해당하지 않아서 손익계산서에 계산할 수 없는 손익, 단기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만 아시면 되고, 여기는 계산 과목이 좀 어렵고 길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구나 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계정 본 적 있죠? 비유동 자산에서 투자자산 쪽에서 매도 가능 증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단기 손익이 아니고 자본이구나 라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이거는 단기 손익이었어요. 단기 손익. 이거 좀 헷갈리십니다. 의외로 처분에서 발생한 손익은 무조건 단기 손익, 손실 또는 비용, 손실 또는 수익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만 자본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단기 손익이 아니라 자본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177페이지 위에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그래요. 손익거래라는 거는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이 적히는 거죠. 수익 빼기 비용 해가지고 이익, 이게 단기 순이익만 하죠. 이거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단기 순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전체적으로 단기 순이익이다. 단기 순이익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 말이 좀 어렵죠. 사외에 유출됐다는 말은 회사 밖으로 나갔다,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줬든 어쨌든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회사 안에 남아있는 금액, 유보된다는 말은 남긴다는 말입니다. 남아있는 금액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익준비금 등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도 일종의 법정적립금입니다. 법정적립금하고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합해가지고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익준비금이 대표적인 법정 적립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준비금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따로 적어 놓은 겁니다. 이익준비금 등 법정 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경험 이런 것들이 이익경험에 포함된다. 처음 이익경험의 시작은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넘어온 거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문제 풀 때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자본도 증가한다. 자본 중에 이익이익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때가 기초적인 개념을 봤을 뿐입니다. 176페이지하고 177페이지 위에 있는 내용들, 이익이익금까지 기초적인 내용을 봤을 뿐이에요.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본에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자본금에서 가장 중요했던 개념이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라는 거죠. 액면금액, 액면가액 같은 말.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그냥 잉여금 남는 돈인데요. 자본조정은 자본에 가산되거나 차감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 많다.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손실, 주식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감, 이런 식으로 자본잉여금 쪽에는 뭔가 플러스 되는 이익 같은 거고, 자본조정에는 뭔가 마이너스 되는 손해 같은 게, 손실 같은 게 들어있더라. 그런 감이 있으면 좋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평가익 또는 평가손실, 이게 단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이다. 처분손익은 자본이 아니고 단기손익이죠. 이익금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는 거. 이익준비금, 이건 법정 적립금의 일종이었고요. 기타 임의적립금, 그 다음에 미처분이익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 가장 기본적인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역시 5가지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괄호 2번 주식의 발행, 유상증자. 증자라는 거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유상은 돈을 받는다는 의미죠. 무상은 인생 무상 뭐 이런 거 말이 아니고, 무상은 공짜라는 이야기고요. 유상은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돈을 받고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법인 설립 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유상증자라 한다. 주식을 발행한다. 유상증자는 주식 발행할 때 주주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유상증자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액면 발행은 액면금액, 주권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인지 적혀 있어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액면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액면금액이 100만 원인데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하고는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실제 거래 액면금액이 실제 발행하고 같으면 그러면 액면 발행입니다. 발행액보다 액면액이 더 크면 할증, 더 작으면 할인 발행, 이렇게 되는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식을 액면가액 그대로 발행하면 액면 발행, 액면가액보다 낮게 발행하면 할인 발행, 그 다음에 액면가액보다 높게 발행하면 할증 발행, 싸게 발행하면 할인, 비싸게 발행하면 할증. 뭐 개념 쉽죠? 할인, 싸게, 할증, 비싸게. 그래서 뭐 큰 표가 나오는데요. 177페이지에 있는 표입니다.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액면 발행, 우리 뭔지 알죠?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이 같을 때, 액면 금액 10,000원짜리 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발행, 액면 금액하고 발행 금액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곱해보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받고 주식 100주 발행했다는 이야기예요. 대금 보통예금으로 예표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들어오고
현금, 자본금 100만 원 발생한 겁니다. 주식을 발행했다. 그 말은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뭔가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뭐죠?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적용을 안 해봐서 지금 답을 못할 뿐이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주식수 100주, 액면금액 만원 곱해서 100만원. 이렇게 자본금이 대변에 발생한 겁니다. 자본은 대변이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100만원.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싸게 발행했습니다. 발행 금액이 더 작아요. 액면금액보다 더 적습니다. 너무 싸게 발행한 거예요. 이럴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뭔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니까 자본 조정입니다. 액면금액 만원인 주식 100주를 주당 9,0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발행 금액이 9,000원이고 액면이 만원이니까 1,000원 싸게 발행했네. 주당 1,000원 싸게 발행한 겁니다. 어쨌든 자본금은 똑같습니다. 주식수 곱하기 액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100만원 그대로 자본금 좋습니다. 100주 곱하기 주당 액면금액 만원 해가지고 100만원이라고 적는 거죠. 자본금 대변에 자본금 증가.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가요? 주당 9,000원에 발행했으니까 90만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에 90만원 들어왔고요. 나머지 손해본 것 같은 이 10만원은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주식 할인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 자금.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발행 금액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뭔가 이익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본액여금으로 됩니다. 반대되는 개념, 자본 조정 자본 위험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증 발행 자금 아닙니다.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할증 발행 자금 아니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 액면금액 만원인 주식 100주를 주당 12,000원에 발행. 그렇다면 12,000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12,000원 곱하기 100주 해가지고 12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차변에 적힙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또 뭘까요? 이제 아시죠? 자본금은 무조건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액면금액 곱하기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이게 자본금이라는 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자본금은 액면 만원, 주식 100주 곱해준 거. 100만 원이죠. 근데 보통예금에 20만 원이 더 들어왔다. 이게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 중에 하나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싸게 발행했으면 할인 발행 자금, 비싸게 발행했으면 초과금. 오케이, 좋습니다. 자본금은 항상 always, 언제나, 늘 언제나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17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주식 발행할 때 소요되는 광고비라든지 뭐 법률 비용, 각종 수수료 비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현금 같은 걸로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자금에 반영을 해야 돼요. 위에 있는 표는 여기서는 이제 177페이지에 있는 그 큰 표를 말해요. 위에 있는 표에서 신주 발행비 1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회계처리는 이렇게 변해요. 이 회계처리는 178페이지 위에 있는 표입니다. 기억번, 이거는 액면 발행했을 때죠. 액면 발행. 액면 발행했을 때 100주를 주당 만원에 발행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0주를 주당 만원에 발행해갖고 1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주 발행비 10만 원을 빼줘야 돼요. 왜? 신주 발행비만큼 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90만 원에 발행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에는 90만 원이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근데 자본금은 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언제나 always 항상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100주 곱하기 만원, 10만 원이 덜 들어오죠. 결과적으로 주식 신주 발행비만큼. 이거는 할인 발행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적는 겁니다. 액면 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신주 발행비가 있으면 그만큼 할인해서 발행한 걸로 본다. 그래서 할인 발행 자금 10만 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할인 발행했을 때예요. 할인 발행. 할인 발행했을 때라서
주당 9,000원에 발행했을 때예요. 그래서 100주 곱하기 9,000원에 발행해가지고 원래는 90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신주 발행비 10만 원이 있으니까 10만 원 차감한 80만 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금 80만 원이 들어오고, 그런데 자본금은 무조건 100만 원이죠. 그래서 나머지 20만 원을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적는 겁니다. 만약에 신주 발행비가 없었다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1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10만 원, 신주 발행비 때문에 20만 원이 됐다는 거. 그래서 신주 발행비가 있으면 없던 주식 할인 발행 자금도 생기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었다면 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을 더 그 신주 발행비만큼 더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D급번은 할증 발행했던 경우죠. 할증 발행. 100주 곱하기 발행 가액이 주당 12,000원이었어요. 12,000원. 그런데 그래서 뭐 120만 원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신주 발행비 10만 원 때문에 역시 10만 원 덜 들어옵니다. 110만 원만 들어와요. 120만 원이었는데 신주 발행비 10만 원 차감한 110만 원만 들어와요. 자본금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100만 원 똑같고, 100만 원인데 보통에 110만 원 들어왔네. 10만 원 더 들어왔구나. 주식 발행 초과금. 일단 일종의 뭐 그 자본잉여금이죠. 10만 원. 그래서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만 원이었겠죠. 신주 발행비가 없었다면. 근데 신주 발행비 때문에 10만 원 감소한 10만 원만 들어오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주 발행비가 있다면 신주 발행비는 없던 주식 할인 발행 자금도 생기고 있던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을 더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주 발행비라는 거는 이렇게 신주 발행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통 예금이 들어오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또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적용한다는 거. 이 정도 개념 잡으시면 되고, 어제 본 것 같죠? 사채하고 비슷합니다. 사채 발행비도 이랬어요. 비슷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개념 보시면 주식을 발행한 대가로 금전이 아닌 물건 현물을 받는 것인데요. 보통 주식을 발행하면,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면 주주한테 주식을 발행하면 주주는 회사에 대금을 치릅니다. 근데 이 대금은 보통 현금으로 치르게 되는데 현금이 아니라 현물, 뭐 부동산 같은 겁니다. 보통은 부동산 같은 거예요. 토지나 건물 같은 걸로 줄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현물 출자라고 해요. 현물 출자 받은 자산의 공정 가치를 취득 원가로 한다는 거.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형자산 파트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정 가치 100만 원짜리 건물을 회사에 현물 출자한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 그 건물을 기록하는 거고요. 이 금액은 주식의 발행 금액이 된다는 거죠. 100만 원으로 발행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례 보겠습니다. 주식 100주, 액면금액 10,000원을 발행하면서 공정가치 120만 원의 토지를 현물 출자받다. 자본금은 뭔가요? 주식 발행했으면 자본금이 있을 텐데 액면금액이죠. 100주 곱하기 액면금액. 이건 언제나 똑같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주식주 곱하기 액면가액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본금은 100만 원. 근데 토지 공정가치가 120만 원이더라. 그렇다면 자변의 토지 120만 원이 증가합니다. 나머지 20만 원은 비싸게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 다음에 부채의 출자 전환. 부채를 자본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생각해 보시면 자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그리고 자본 이렇게 적히는데요. 부채와 자본은 따지고 보면 성질이 비슷해요. 다르다면 부채는 갚아야 된다는 거, 자본은 안 갚아도 된다는 거, 그 차이일 뿐이지, 또 자본도 이익이 나면 뭐 배당을 해줘야 되니까 갚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 하고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타인 자본은 부채랑 같은 말입니다. 타인 자본이니까 갚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부채 자본은 발생할 때 대변에 발생하고 증가할 때 대변에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고 거의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자본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를 부채의 출자 전환이라고 해요.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시면
주식을 발행한 대가로 또 주식 발행합니다. 그럼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게 아니라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 그래서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거라고 하는 거죠. 사례 보겠습니다. 거래처 A 법인에서 차입한 빌렸습니다. 빌린 장기 차입금 120만 원을 출자 전환했다. 자본으로 바꿨구나. 주식 100주, 액면 만원. 자본금이 또 발생하죠. 주식 발행했으니까. 100주 만원 곱하면 100만 원이죠. 자본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장기 차입금 120만 원을 출자 전환했다. 장기 차입금 120만 원을 없애고 그만큼 자본을 증가시킨다. 부채를 없앨 때는 차변.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써서 없애주고 전체를 자본으로 바꾸는데요. 자본금은, 자본 중에 자본금은 액면 금액 곱하기 주식수다. 100만 원이다.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고정시킬 거,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 무조건이다. 무조건. 그리고 장기 차입금 줄어들고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라는 거죠. 부채 출자 전환까지 했고요. 178페이지 중간 조금 아래까지 한 겁니다. 178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하나 있어요. 보면 무상증자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자본에 관한 내용보다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긴 해서 지금 당구장 표시하고 작은 글씨로 써놨는데 역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까 유상증자 했죠. 유상증자. 자본을 증가시키는데 유상으로 돈을 받고 증가시킨다. 이때까지 우리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증가가 있었죠. 액면금액 곱하기 주식수. 이때까지 계속 우리는 유상증자를 공부해온 거예요. 유상증자를 계속 공부했는데 무상증자라는 것도 있더라. 돈 안 받고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잉여금의 자본 전입액으로 적어놨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무상증자란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대체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본 전체 자본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자본금만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자본에는 5가지가 있죠. 또 암기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는 자본잉여금, 세 번째는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누계,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 기억나시죠? 아직 다 암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건 기억하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무상증자라는 거는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대체, 자본잉여금에 있던 거를 자본금으로 자리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일종이었습니다.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 등 법정 적립금, 그다음 기타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런 게 있었는데요. 법정 적립금 중에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이거를 이익잉여금에 있던 거를 이렇게 자본금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전체 자본에는 영향이 있나요? 없죠. 전체 자본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본 안에 있는 항목인 자본잉여금이라든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꾼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리를 바꾸는 게 불과해요. 전체 자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 무상이기 때문에. 무상, 공짜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그냥 내부에서 자리만 바꾸는 걸 무상증자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따라서부터 줄칩니다. 따라서 자본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없으나 자본금은 증가,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등은 감소한다. 자본잉여금이라든지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은 감소하고 자본금만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본금은 뭔가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그러니까 주식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주식수를 늘린다는 겁니다. 무상증자 시 순자산 변동이 없으므로 무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배정한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런 해결치를 하지 않는다. 줄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주 입장에서 무상주를 받았다. 무상증자로 인해 신주를 받은 거를 짧은 말로 무상주라고 해요. 무상주. 무상주를 받은 주주는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왜? 이 회사의 순자산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큰 자본 총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와의 거래도 없었고 나름대로 여기서 자리만 바꾼 거니까.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나한테 주식을 주네? 그럼 회계 처리 안 하는 겁니다. 회계 처리 없다. A 법인이 이익준비금 100만 원을
자본에 전입한다. 이 무상증자라는 거죠. 이익잉여금의 일종이죠. 결의하고 주주에게 신주를 무상으로 발행한 경우 A법인과 A법인 주주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면 이래요.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 회계 처리를 안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법인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증가했죠. 자본금이 증가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 적습니다. 100만 원 적고 이익잉여금 중에 이익준비금이 감소했으니까 자본의 감소는 차변. 그래서 이익준비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했다. 차변에 적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했다. 대변에 적고 이 회계처리를 해주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당구장 표시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의 상계처리 있는데요. 이거는 회계처리를 보고 나서 다시 이걸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회계처리 이렇게 있습니다. 표죠. 179페이지 위에 있는 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을 먼저 상계해 줍니다.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주당 액면 10,000원인 주식 100주를 주당 12,000원에 발행했다. 아, 그럼 비싸게 발행했네요. 자본금은 액면 곱하기 주식이죠. 만원 곱하기 100주 하면 100만원. 자본금은 무조건 100만원 증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본금 100만원 증가고요. 전액 보통예금 입금했다. 100주를 12,000원에 팔았으니까 입금된 금액은 120만원일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입금액 120만원을 전액 다 적어주고요. 그렇다면 20만원을 비싸게 발행한 거죠. 일상적인 보통이라면 20만원 주식 발행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만원이다 라고 표시를 할 텐데요. 괄호를 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반대죠.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반대죠. 반대되는 게 18만원 있더라. 아, 그럼 이것부터 없애준다. 18만원부터 없애줘야 돼요. 이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할차. 주할차가 18만원 있네. 주발초를 20만원 발생에 적어줘야 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18만원 있네. 그럼 이것부터 줄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부터 적어주고 나머지 2만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적어주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차변 계증과목이에요. 차변에 있어야 되는데 대변에 써가지고 없애주는 과정입니다. 없애준다. 거꾸로 주식 할인 발행 자금 발생 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그것도 상계해라. 똑같은 논리입니다. 주당 액면 10,000원인 주식 100주를 주당 7,000원에 발행했다. 아, 그러면 자본금은 역시 100만원이구나. 그래서 자본금 100만원이고요. 7,000원에 발행했으니까 100주 곱하기 7,000원 하면 70만원. 70만원이 보통예금 입금됐다. 70만원 보통 입금됐죠. 그래서 자본금과 발행가 차이가 30만원. 싸게 발행했네요. 일상적인 경우 같으면 30만원을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주할차,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적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만원이 있어요, 장부에. 그러면 반대되는 거니까 이거부터 먼저 없애줘야 되겠죠. 원래 주식 발행 초과금은 남는 돈이기 때문에 원래 대변 과목입니다. 대변 과목인데 차변에 20만원 써가지고 이걸 없애주고 나머지 금액만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적는다. 그런 의미예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해는 되시죠? 원래 있던 걸 없애고 반대되는 거 있으면 없애고 나머지만 적는다. 이런 걸 문장으로 표현한 게 앞에 있던 문장입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당구장 표시 179페이지 메뉴입니다. 당구장 표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주발초, 주할차죠. 상계처리 먼저 하라. 주식 할인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죄송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발생 시 기존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계정이 잔액이 있다면 이 잔액을 먼저 상계하고 먼저 없애주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상한다. 금방 우리 회계 처리한 거를 문장으로 썼더니 이렇게 좀 뭔가 난해해 보이는 문장이 됐습니다. 반대되는 계정 과목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다면 그거부터 없애고 나머지만 계상하라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주식 할인 발행 자금 발생 시 기존에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이 있다면 이를 먼저 상계하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계상한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머리가 좀 혼란스러울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는데 서로 상계하고 그래라 그런구나 라고 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용어만 익숙해지시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자주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오늘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내일 보면 쉬워져 있을 겁니다. 내일까지 한 번 더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한 개념이 뒤에 또 나와요. 자꾸 반복될 거니까 또 보고 할 겁니다.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또 볼 거니까 또 볼 때는 조금 더 쉬워져 있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3번입니다. 자본의 감소, 감자. 자본을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감자, 포테이토 아니고요. 감자, 자본을 감소입니다. 유상감자 역시 돈을 주고 자본을 감소시키는 게 유상감자입니다. 유상감자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자기 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소각이란 말은 자본을 소각한다,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각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금과 자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유상감자라 합니다. 돈을 주고 자기 주식을 사오는 거예요. 그게 유상감자. 자기 주식의 매입 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으면 매입 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싸게 사온 거죠. 매입 금액이 싸다, 작다 이러면 감자 차익, 싸게 샀으니까 감자 차익. 매입 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면 비싸게 산 거죠. 비싸게 샀으니까 손해다, 감자차 손 이렇게 되는데요.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 감자차 손은 자본조정,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냥 분류하는 거고요. 혹시 회계치를 해보면 좀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17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표입니다. 보시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매입 금액이 더 작다, 액면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싸게 샀으니까 감자차익,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자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액면 만원짜리 이거를 주당 8,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해가지고 소각해버렸다. 주식을 소각했단 말은 주식 수가 감소했다는 거죠. 자본금이 뭔가요? 자본금. 알고 있죠? 자본금은 주식 수 곱하기 액면금액입니다. 주식 수가 감소해요. 주식 수가 감소하면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을 감소시켜줍니다. 차변에 자본금 써주는 거죠. 자본금 100만원. 그래서 자본의 감소는 차변 100만원 써주고요. 8,000원에 현금 매입했으니까 현금 나간 거는 대변에 8,000원 써줍니다. 써주고 싸게 샀으니까 싸게 사가지고 소각 없앴으니까 이건 감자차익이라는 거죠. 자본 조정의 일종입니다. 감자차익이라고 해서 수익이 아닙니다. 자본의 일종입니다. 감자차익. 그 다음에 감자차손. 감자차손은 매입 금액이 더 크다, 액면 금액보다 더 크다. 그러면 너무 비싸게 줬죠. 비싸게 줬으니까 차손, 감자차손. 이거는 자본 조정. 자사의 주식, 우리 주식 100주를 주당 액면 만원, 이걸 주당 12,000원에 현금 주고 매입했다. 대변에 현금 그래서 나간 거졌고요. 소각했으니까 이만큼 자본금이 감소. 자본금 주식수 소각해갖고 떨어졌으니까 자본금도 같이 떨어지더라. 자본금 감소. 얼마? 100주 만원, 100만원. 자본금 100만원이 차변에서 감소되고요. 그만큼 손해봤네. 감자차손이다. 20만원 손해봤죠. 감자차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 분계하고 비슷한 분계가 뒤에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분계해 보시고 다음 시간 또 해보겠지라는 생각 하시면 더 마음이 편해지죠. 다음 페이지 넘겨져서 무상감자입니다. 우리는 금방 유상감자를 했어요. 지금 무상감자입니다. 감자 자본금을 감소시키는데 무상으로 돈 안 들이고 감소시키겠다. 이거는 보통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감자인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결손금이라는 거는 단기 순이익 반대죠. 결손 마이너스 손해본 겁니다. 사업하거나 손해본 거예요. 단기 순 손실, 그걸 결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손금은 그냥 둬선 안 되고 다른 어떤 걸로 그 전에 있던 이익금 같은 걸로 메꿔줘야 돼요. 메꿔주는 거를 보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손금이 누적된 경우에 이 결손금을 처리,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결손금을 자본금과 상계하는 것을 서로 톡진다는 겁니다. 서로 퉁쳐서 없앤다는 거예요. 상계하는 것을 무상감자라고 합니다. 회사가 무상감자를 하면 자본금과 결손금이 동시에 감소할 뿐 회사의 순자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본 총액이 변하지 않아요. 박스 보시면 회사는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한다, 처리하기 위해서 주식 1000주,
액면 1,000원을 무상 감자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다. 주식 1,000주 액면 1,000원짜리면 곱하면 100만 원이 되죠. 100만 원 정도 자본금을 없애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상 감자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자본금을 100만 원 감소시킨다. 그래서 자본금이 감소니까 차변에 자본금 100만 원 적어주는 겁니다. 자본금은 대변 계정이니까 감소할 땐 차변. 그리고 이거는 결손금을 처리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대변에는 2월 결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결손금을 처리해, 보전 없애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붕괴가 180페이지 위에 있는데요. 사실 무상 감자는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아주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읽고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유상 감자가 중요했는데요. 이건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오니까 복습하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 한 게 자본에 대해서 좀 생소한 개념들을 쭉 봤는데요. 정리하면 가장 중요했던 거는 자본에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는 게 중요합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소용 누계액, 마지막으로 이익연금. 또 이익연금에는 뭐가 있었나요? 이익연금에는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하고 차기월 이익연금, 미처분 이익연금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게 있다는 게 중요하고, 자본금에서 중요한 건 자본금은 뭔가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무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뭔가 이익되는 것 같다. 감자차익,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 이익. 자본조정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죠.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자기주식 같은 거.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소용 누계액에서 딱 하나 알아야 된다는 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있었고요. 주식 발행 시, 주식 발행 유상증자 할 때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었죠. 액면 발행은 액면금액 그대로 발행하는 거고요. 할증 발행은 비싸게, 할인 발행은 싸게. 할증 발행할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 할인 발행할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그 다음에 신주 발행비가 있다면 신주 발행비만큼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을 증가시키거나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현물 출자, 금전 대신에 주식 발행하면서 돈 대신에 뭐 물건으로 받더라. 물건. 그래서 뭐 부동산 같은 걸로 받더라. 그리고 여기서 뭐 현물 출자 받은 자산은 공정가액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본다라는 거고, 부채 출자 전환이 있었습니다. 부채를 자본으로 바꾼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출자 전환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하고는 서로 상계하는 그런 회계 처리가 있었죠. 비슷한 건 다음 시간에 또 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 가서 비슷한 걸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감자, 자본의 감소에는 유상 감자가 있었고 무상 감자가 있었죠. 유상 감자는 감자 차익 또는 감자 차손이 있었죠. 비싸게 샀으면 자기 주식을 비싸게 샀으면 감자 차손, 싸게 샀으면 감자 차익이었고요. 무상 감자가 있었는데 2월 결손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그런 과정이더라. 여기까지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으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자주 반복해서 보시기만 하면 가장 쉬운 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